안녕하세요. 쭈아빠 이호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고려 크게 네 시기 구별의 마지막 파트 원 간섭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지금 약간 공사 중이라 윙 소리가 들기도 할 텐데 최대한 쌤이 목소리를 한번 눌러볼게. 자, 그럼 지금부터 고려 시대 마지막 시기 구별 네 번째 파트 원 간섭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야. 자, 근데 역사는 시간의 흐름을 배우는 과목이잖아.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한번 떠올려보면서 오늘 수업을 들어가 보자. 자, 지난 시간에 바로 차별받던 무신들이 들고 일어났잖아. 바로 무신정변. 그 무신정변이 성공하잖아. 그래서 100년 동안 이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다. 우린 이 시대를 무신정권이라 불렀어. 자, 여러 명의 이름들을 나열했지만 핵심은 최씨 무신정권의 포커스를 잡아주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존의 무신들이 지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무신들이 새롭게 나라를 지배, 운영하다 보니 새롭게 만든 정치 기구들이 있다. 그래서 교정도감이라든지 뭐 도방을 확대했다든지 선별초라든지 서방 같은 정치 기구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가. 그러나 중에 우리는 당시 최강, 13세기 최강의 국가, 민족이었던 몽골족, 훗날 원나라가 되는데 이들의 침입을 받잖아. 결국 끝까지 항전하지만 무릎을 꿇고 우리는 원나라 간섭기로 들어갔다까지 배웠을 거야. 그럼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원나라 간섭기 우리는 어떻게 간섭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원나라에게 어떻게 간섭받았는지. 자, 근데 우리가 뭐 변태도 아니고 괴롭힘 당하고 좋아 괴롭혀줘 이러지 않잖아. 어떻게? 저항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원 간섭기에 대표적인 저항, 바로 공민왕의 개혁정치 파트에 대해서 나눠서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VS라고 적어놨잖아. 대결. 자, 어떻게 간섭받았냐? 그리고 어떻게 저항했냐? 그게 이런 식으로 오늘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원 간섭기 어떻게 간섭을 받았냐? 여기 보면 부마국이라고 적어놨거든. 부마국. 선생님, 부마국 어려워요. 이 부마국은 사위 국가라는 뜻이야. 사위국. 자, 사위가 뭐니? 사위. 우리 어떤 경우를 사위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자, 여기 한 여인네가 있어. 이게 여인네의 아버지 어머니야. 내가 이 여인과 결혼했어. 결혼하면 내가 우리 와이프의 아빠와 어머니께 뭐라고 부르냐?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불러. 그러면 장인어른 장모님은 날 뭐라고 부르냐? 자기 딸과 결혼한 이 남자를 사위라 불러. 뭐 이서방, 우리 이사위, 사위라 부르거든? 그럼 선생님, 이 사위 국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때 원나라가 우리나라 간섭할 때 우리나라가 뻘짓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자기네 황실의 공주 한 명을 우리나라 고려 왕과 결혼시켰어. 자, 그러면 자기 딸내미를 고려 왕과 결혼시켰잖아? 그래서 원나라 황제 입장에서 고려 왕은 뭐가 되는 거야? 사위가 되는 거야. 고려 왕 입장에서 원나라 황제는 뭐가 되는 거야? 장인 어른이 되는 거야. 뭔가 상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해 놓은 거죠, 원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원간섭기를 다른 말로 원나라 황실의 사위 국가였다. 부마국 체제라고도 불러. 자, 알아두면 좋아. 도대체 어떻게 간섭받았냐? 첫 번째 내정 간섭. 우리나라 정치를 우리나라 마음대로 못해. 원나라가 하나하나 다 간섭했단 말이야. 그 내용을 하나씩 보면 먼저 관제 격하. 이게 무슨 말이냐? 고려는 우리 배웠었잖아. 대외관계 할 때 고려 초기에 거란족도 우리가 강감천 귀주대첩으로 아주 몰아내버리잖아. 그래서 초기에 여진족보다 힘셀 때도 윤간의 별무반 내세워서 내쫓아버리잖아. 그때는 우리는 정말 뭐라고 했냐? 스스로 황제 체제를 유지했단 말이야. 왕은 왕이지만 왕보다 더 높은 우린 황제국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셌거든. 이때는 그럴 수 없는 거야. 원나라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나라는 황제잖아. 고려는 황제가 아니라 사회국가로 떨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그동안 썼던 고려의 정치 체제, 뭐 이성 육부할 때 성이나 부라든지 이런 거에서 한 단계가 다운돼. 야, 니들이 무슨 어디 건방지게 사회국가가 이성 육부, 성이라는 기구를 쓰고 부가 필요하냐? 너네 성 필요 없다. 성이 부로 떨어지고 육부는 사로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교과서 읽기 자료로 밑에 나와 있거든. 즉 우리나라 제도의 격식 수준이 하나씩 떨어진 거야. 이때부터 이제 고려 황제가 아니라 고려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후계자도 황태자에서 세자로 바뀌게 되는 거고, 폐하, 황제를 부르노칭해서 임금을 부르노칭 전하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지. 관제가 떨어진다. 원나라의 간섭을 받아.
그리고 나루가치라는 애를 보냈는데 나루가치는 원나라에서 보낸 사람이야. 이 사람이 우리나라 내정을 전반적으로 간섭하는 거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똑같진 않지만 이해를 돕고자 하면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 총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우리나라를 총괄하려고 간섭하려고. 자, 여기 보면 정동행성이라는 어떤 기구를 설치했는데 정복하자 동쪽을 그래서 만든 기구가 정동행성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도를 간단히 그리면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에 일본이 있단 말이야. 일본이 우리 제주도, 경도, 독도. 자, 이렇게 있는데 원나라가 고려만 간섭하고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정복하려고 했냐? 일본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와 고려 동쪽이 일본이잖아. 일본을 정복하고자 만든 기구가 정동행성이야. 이 정동행성을 만든다면 여기서 일본 원정, 전쟁을 위한 준비를 막 시켰거든. 근데 결과만 얘기하면 일본 원정은 실패해. 자, 일본을 건너가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때 쳐들어갈 때마다 태풍 같은 게 불어가지고 일본에 쳐들어가는 게 실패한단 말이야. 우리 고려와 원나라 연합군이. 그래서 이때 일본은 자기네들을 지켜준 이 태풍 바람 얼마나 고마웠겠어. 그래서 신의 바람, 신풍이라는 뜻. 여러분 일본어로 치면 카미카제라고 들어봤니?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 내 신풍, 카미카제라는 뜻은 일본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 좋은 의미, 신의 바람이라는 뜻으로 쓰였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정동행성, 일본 쳐들어가려고 만든 기구. 근데 원정 실패했잖아. 이미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이 만든 정동행성에서 우리나라 내정간섭 기구로 바뀌게 된 거지. 그래서 정동행성은 일본 쳐들어가려고 만들었지만 실패 이후 우리나라 내정간섭 기구로 변화되었다. 자, 그리고 이때 내정간섭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바로 검문세족이야. 바로 고려 매 시기 구별할 때 마지막 핵심 지배층이 검문세족이잖아. 중앙에서 잘 나가는 애들로 넓은 땅덩어리 속에 여기서 대농장, 그리고 시험 없이 관직에 진출하는 음서제를 통해 관직을 많이 차지하고 원나라의 사바사바에서 친원파라 부르기도 하거든. 바로 걔네들이 검문세족. 고려 후기 원간섭기 지배층. 왜? 원나라를 도와 우리나라 이끌었고 우리나라 내정을 총괄했던 애들. 자, 이런 나중에 우리나라 영토도 줄어든다. 당연하지. 남의 나라 간섭받는데 영토 확장 어렵지. 그래서 이때 원나라가 우리나라의 지내 멋대로 크게 세 개의 지역, 여기와 여기, 여기 이 세 개의 뒷근친 지역을 지네나라 행정구역으로 뺏어가 버려. 영토를 우리가 뺏긴다고. 우리 여기를 동령부라 부르고, 여기 나와있지. 여기를 쌍성총감부라 부르고, 여기를 옛날 제주도를 탐나라 불렀거든. 탐나총감부라 불렀어. 처음에 이 지역을 뺏어서 원나라에 직접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제주도 말이 유명하잖아. 근데 원나라 애들이 제주도 기후를 보니까 말 기르기 좋은 거야. 이 원나라 애들은 말 기만 병으로 유명한 애들이라 말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때부터 제주도에 말이 많이 생산되고 지금까지 유명하게 된 거지. 자, 근데 이렇게 땅 뺏긴 다음에 우리가 곧바로 동령부와 탐나총감부를 되찾아와. 끝까지 원나라가 안 돌려주고 우리가 못 찾았던 땅이 바로 이 쌍성총감부야. 그래서 이 쌍성총감부는 제일 늦게 찾거든. 누가 찾았냐? 좀 이따 이어서 살펴볼게. 영토 축소. 그다음 서해 변화. 이때 원나라 간섭기, 친원파, 사바사바, 검문세족 애들이 지배하잖아. 그래서 원에서도 또 공주들도 오고 원나라 애들도 와서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나라 문화, 몽골인들의 풍습과 문화가 많이 소개되고 우리가 많이 하게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몽골식 문화와 풍습을 몽골풍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되게 유행이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음식으로 치면 뭐 안동 소주 우리 즐겨 먹는 소주, 그리고 뭐 설렁탕, 그리고 또 이때 어떤 게 있냐고, 우리 결혼할 때 패백 드린다 할 때 여기 연지곤지 있잖아요. 친구들이 연지곤지, 그런 것들이 다 몽골풍. 그리고 언어로 치면 치자로 끝나는 게 몽골식 풍습이야. 뭐 예를 들어 양아, 뭐 장사, 치, 뭐 이런 식으로 치자로 끝나는 게 몽골식 풍습이고, 이때 몽골 애들이 또 땅덩어리 넓은데 연락수단으로 매를 많이 길렀는데, 이때 우리나라에서도 매를 많이 길러. 매를 많이 길렀던 장소를 응방이라고 해. 매 응자를 써서 그런 것들이 유행하게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원나라 간섭기거든. 봐봐, 간섭당하고 우리 그레이드, 관제 그레이드가 다운되고 떨어지고, 우리나라 일을 얘네 말 듣게 되고, 권문세력 날뛰고, 땅덩어리 줄어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심지어 이때 어느 정도의 굴욕을 당하냐면
관제가 격화됐잖아. 우리나라 국가기관 제도의 명칭이 다 황제에서 왕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성에서 부, 부에서 사 떨어지잖아.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 자, 이때 임금 이름 앞에 충자를 붙여서 충자. 이 당시 원남석기 때 우리나라 고려 왕들의 명칭을 보면 뭐 충렬왕, 충수왕, 충선왕 이런 말이 나오거든. 충자 뜻이 뭘까? 원나라에 충성을 바치는 왕이었대. 원나라가 일부러 그렇게 붙인 거야. 우리나라 왕들에게 지네 멋대로. 얼마나 굴욕적이니. 자, 이 굴욕 가만 보고 둘 거야? 도전하고 저항해야지. 그래서 나왔던 임금이 바로 중요한 공민왕이다. 이름에서부터 드러나지 않아? 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글자, 공자가 들어가잖아. 원나라에 충성했던 왕이 아니야. 충자로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이야. 공민왕. 얘들아, 우리 고려 크게 네 시기로 구별하면서 배우면서 이 20명이 넘는 왕들이 있거든. 고려 전체 합하면. 근데 우리 그 왕 중에 딱 몇 명만 기억하면 되냐? 4명만 하면 끝나. 고려 초기에 호족들을 컨트롤하고 통치체제 완성했던 3명의 왕. 태조 왕건, 광종, 성종, 그리고 고려 후기에 공민왕 정도 하면 고려시대 왕은 끝난다. 자, 이 공민왕의 핵심은 개혁정치야. 이거 벗어나자고. 얘들아, 원나라 힘이 셀 때 이거 하면 공민왕도 쉽지 않았겠지. 근데 이때 공민왕의 개혁정치가 나름 시도할 만하고 나름 해볼 만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원나라가 무너지는 시기였어.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가 무너지고 이 몽골족에 대항했던 중국의 전통민족 한족이 저항하기 시작했거든. 훗날 한족이 명나라를 세워. 그래서 이때 원나라는 망해가고 새롭게 명나라가 성장하는 시기거든. 그러면 원나라 입장에서도 지네 국내 문제, 한족들의 도전을 막는 데 힘이 투입되잖아. 다른 지역에는 간섭하기 어렵겠지. 그래서 이때 고려에 대한 간섭이 좀 약화돼. 그 틈을 이용한 게 바로 공민왕이야. 크게 두 가지. 반원 자주, 원나라에 반대하고 우리 스스로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겠다. 즉, 원간섭기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내정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정치개혁을 뜯어고쳐서 왕권 강화를 시도했던 인물이 공민왕이다. 자, 먼저 반원자주 어떻게 원나라 애들 몰아내냐. 일단 우리나라 원나라 간섭받을 때 나댔던 원나라에 짝짝꿍했던 친원파를 없애야 해결이 가능하지. 친원파들을 대거 죽인다. 이 당시 친원파를 대표했던 인물이 기철이라는 사람이야. 이 기철은 자기 누이가 원나라 공료로 끌려가거든. 공료가 뭐냐면 이때 원간섭 때 적진 않았지만 우리가 많이 굴욕당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좋은 것들을 많이 원나라에 갖다 바쳐. 대표적으로 임삼이라든지 고려 청자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갖다 바치거든. 심지어 사람까지 갖다 바쳐. 특히 우리나라 여자들이 많이 끌려가서 이 당시 원나라 황실로 들어가거나 원나라 귀족으로 들어가거나 가서 혹은 엄청난 고생들을 하거든. 그때 강제로 끌려갔던 공녀 중에 하나가 이 기철의 누이야. 이렇게 강제로 끌려갔지만 이 기철의 누이가 정말 좀 타이밍도 잘 잡고 얼굴도 미녀였고 나름 언변도 좋았고 똘똘해서 이 당시 황실에 들어가서 황제의 사랑을 받게 돼. 원나라 황제. 심지어 원나라 황제의 아들까지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건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원나라 황제가 된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기철은 하루아침에 원나라 황제의 삼촌이 된 거야. 원나라 황제의 삼촌인데 원간섭기 고려에 산다? 상상만 해도 권력이 어마무시했겠지. 그래서 기철을 중심으로 친원파가 엄청 나댔단 말이야. 그래서 공민왕이 상징적으로 기철을 제거한 거야. 얘들아, 여기서 알아둘 건 권문세족은 원간섭기 때 잘 나갔던 애들이잖아. 권문세족 이꼴 친원파라고 보는 건 좀 위험해. 친원파 대부분이 권문세족이었고 권문세족 내는 친원파가 아니라 원나라를 조금 싫어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권문세족이 조금 더 큰 개념이야. 이 당시 고려 후기 지배층, 이 지배층 대부분이 친원파였겠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맥락. 선생님, 근데 선생님 저 어려워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어렵게 하면 저 진짜 이해 못해요라고 하면 그냥 권문세족, 친원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좀 더 정확한 개념을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야. 자, 아무튼 친원파 제거. 그리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관제복구야, 고려는 황제의 국가야. 다시 부에서 성으로, 사에서 부로, 전하에서 폐하로, 세자에서 황태자로 한 단계씩 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지. 옛날 잘 나갔던 고려 체제로 바꿔버린 거야. 그리고
정동행성이라고 있었잖아. 우리 간섭하는 거. 특히 정동행성 안에 이문소라는 별도의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엄청 간섭했거든. 야, 간섭하지 마. 없애거든. 정동행성 이문소 표시. 야, 땅 갖고 와. 우리 끝까지 못 찾았던 땅이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락총관부 중에 어디야? 쌍성총관부 못 찾아왔었잖아. 이거를 국민한테 되찾아온다. 야, 그리고 몽골식 풍습하지 마. 그래서 이때 몽골 풍 중에 하나가 우리 황비용 머리 아니? 여기 앞에는 머리가 없어. 대머리. 반짝반짝. 그리고 뒤에만 머리 따는 거 있잖아. 그거를 우리 변발이라고 하는데 이 몽골족 애들의 머리야.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고려 황제가 변발을 하고 있었어. 옛날 고려시대 막 사극 볼 때 예를 들어 여바라 하는데 변발 아니면 원나덕 그때 왕 중에 이거 역사 고증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왕들도 변발을 했거든. 국민왕이야 그런 거 하지 마. 변발 없애요. 몽골 풍금지. 자, 원나라로부터 멀어지자. 원나라 사라져라. 우리끼리 할 거다 옛날처럼. 이게 바로 반원자주 정책이야. 아, 멋있지. 이런 와중에 같이 했던 게 내정개혁이야. 그러면 내정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왕 입장에서 왕권 강화거든. 그럼 이때 왕권을 강화하려면 누구를 눌러야 되니? 지금 우리 역사를 배우다 보면 왕권이 세지려면 나머지 힘 있는 애들을 눌러야 되잖아. 신문왕 때 진국귀족들을 눌렀듯이 고려 초기에 호족들을 눌렀듯이 기억나? 똑같은 거야. 누굴 눌러야 돼? 황문세족을 눌러야지. 그래서 만든 기구가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만든다. 신돈이라는 스님을 등용해서 하는데 왜 하필 스님 보고 이렇게 중요한 걸 시켰냐? 스님은 권문세족과도 연결이 없어. 왜? 속세를 떠났던 사람이잖아. 즉 권문세족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사람이야. 그래서 스님이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이 뭐냐? 전, 밭전, 민, 백성. 땅과 백성이 억울하게 뺏기거나 노비가 된 사람들이 있어. 그거를 원래 주인의 땅을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은 다시 양인으로 돌려주려고 만든 도감, 임시정치기구를 도감이라고 하거든.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억울하게 뺏긴 땅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야. 검문세족 왜 네 평범한 선량하게 사는 농민 땅 빼서 야 다시 돌려줘. 야, 너 왜 노비하고 있어? 권문세족한테 돈 몇 푼 못 빌렸다고 왜 양인에서 노비가 돼? 노비에서 다시 양인으로 돌려주는 거야. 얘들아, 쌤이 광종한테 설명했잖아. 나라 입장에서 노비 숫자가 많으면 안 좋을 테니까 나라에 세금 내는 사람이 없어지고 군대 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양인을 늘리는 게 나라 입장에서 중요해. 반면에 양인을 늘리고 권력자가 갖고 있는 노비의 숫자를 줄인다. 어떤 장점? 그들의 경제력,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는 거야. 우리 광종의 노비안건법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전민변정도감 설치. 자, 그리고 권문세력을 찍어 누르고 그들을 견제할 라이벌 애들을 끌고 와 적극적으로. 그게 바로 신진사대부다. 기존에 권력자였던 권문세력에 저항하고자 무신정권 때부터 서서히 중앙에 진출했던 브레인들, 중소지주 출신의 신진사대부들을 대거 좋은 자리에 앉혀줘. 왜? 공민왕 입장에선 신진사대부와 손잡고 권문세족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공민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들의 대결이 시작된 거야. 자, 나름 공민왕 정치 잘했잖아. 하지만 안타깝게 결국 암살당하면서 공민왕은 죽게 되고 권문세족의 끊임없는 반발로 이런 정치들도 실패로 끝이 나버렸다는 거. 자, 실패했지만 공민왕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커. 특히 신진사대부들에게 힘을 엄청 실어줬거든. 그래서 공민왕이 죽은 다음에 더욱더 신진사대부,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들의 대결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들 신진사대부와 손잡았던 새롭게 떠올랐던 무인세력, 신흥 무인세력의 리더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고 마침내 고려를 멸망시키잖아. 그리고 세운 나라가 조선인데 우린 조선을 사대부의 나라라 부르거든. 신진 사대부들이 힘을 모아 세웠잖아. 그래서 우린 조선을 사대부의 나라로 부르는 거야. 자, 여기까지 고려의 역사. 자, 오늘 배울 때 공부 포인트, 원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간섭했냐. 두 번째 포인트, 공민왕이 어떻게 저항했냐. 이렇게 패턴으로 나눠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끝부분에 살짝 설명한 신흥 무인세력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의 손을 잡고 세운 나라 조선, 고려의 멸망 과정이자 조선의 건국 과정이잖아. 요거는 다다음 주 정도에 조선의 건국 과정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야.
오늘 수업은 원간섭기와 국민학 개혁 정치 이 두 가지 주제를 잘 공부하면 될 것 같아. 자, 복습 철저히 잘하고 건강 잘 챙기고 파이팅! 안녕!